이 M4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전작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. 진짜로 한 달 동안 쓰면 쓸수록 이 포트 구성에 대해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었어요. 에어이기 때문에 무게도 가벼운데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준다? 와, 전 정말...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아이템 성민입니다. 여러분, 2월부터 3월 초까지 애플에서는 아이폰 16 1을 시작으로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가 됐었죠. 올라간 출고가에 비싼 환율까지 더해져서 많은 분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었던 아이폰 16 2부터 출시된 지 1년도 안 돼서 다음 모델이 출시된 M3 아이패드 에어,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다렸던 M4 맥북 에어까지 정말 많은 애플 제품들이 출시가 되었는데,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제가 정말 많이 기대를 했었던 M4 맥북 에어를 한 달 동안 사용해본 롱텀 리뷰입니다.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한 달 동안 정말 아주 딥하게 사용을 해보면서 너무나도 만족스러웠던 제품인데, 어떤 점이 가장 만족스러웠는지, 그에 반해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점이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, 그렇다면 M4 맥북 에어 한 달 사용기 자세하게 달려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M4 맥북 에어 첫 인상 때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지만, 기본적으로 M4 맥북 에어의 디자인은 전작과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. 예전에는 맥북 에어의 디자인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 얇아지는 디자인이었다면 M2 맥북 에어부터 지금처럼 이 박스 형태의 디자인을 띠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M4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전작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. 바로 컬러입니다. 지난번 첫 인상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가 빠지고 새롭게 스카이 블루가 추가가 되었어요. 와, 전 정말로 이 스카이 블루 색상을 너무 추천드립니다. 그 정도로 저는 엄청 만족을 하면서 실사용을 하고 있어요. 어쩔 때는 누가 봐도 블루처럼 보이지만 빛에 따라서 실버로도 보이기 때문에 과장 좀 하면 장소에 따라서 맥북을 2개 쓰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? 실제로 제 지인도 이 맥북 색상을 보고 뭐야, 너 맥북 실버로 산 거야? 라고 다시 물어보더라고요. 그 정도로 빛에 따라서 정말 색상이 달라 보입니다. 더군다나 이제 슬슬 더워지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원한 컬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장점을 꼽자면 무게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. 또 저는 오히려 13인치였기 때문에 더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. 같은 M4 맥북 에어 15인치 모델은 1.51kg, 14인치 맥북 프로는 1.55kg인데 비해 13인치 M4 맥북 에어는 1.24kg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 맥북을 가방에 넣어서 들고 다니는 제 입장에서는 이 무게에 대한 메리트가 너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. 분명히 화면 크기가 작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 기획이나 편집 같은 오랜 작업을 할 때 분명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, 그래도 저는 제 사용 환경 특성상 한 장소에 오래 머물러서 작업을 한다라기보다는 여러 장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13인치의 컴팩트함, 그 가벼운 무게가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어요. 하지만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정말 만족스러웠는데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. 에어라는 라인업의 치명적인 문제인 확장성, 즉 포트 구성이었습니다. 진짜로 한 달 동안 쓰면 쓸수록 이 포트 구성에 대해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었어요. 포트 구성이 맥세이프 3 단자 1개, 썬더볼트 4 단자 2개, 3.5파 이어폰 단자 1개, 너무나도 초라한 포트 구성인데, 그래서 이 맥북 에어를 구매하면서 허브까지 같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, 이 허브를 맥북과 함께 파우치에 넣어야 한다는 부분이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더라고요. 요즘에는 USB-C 타입으로 연결해서 PD 충전까지 되는 모니터들이 많다지만 대개 외장 모니터를 연결할 때 아직까지도 HDMI 모니터가 많아서 모니터를 바꾸는 게 아니라면은 썬더볼트 독이나 이렇게 허브를 반강제적으로 챙겨야 하고, 참 이 USB-A 타입 포트도 있으면 무선 마우스, 키보드를 동글로 연결할 때 정말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맥북 에어에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 생각이 나게 되더라고요. 그래도 이 확장성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이 M4 맥북 에어의 외관적인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만족스러웠다. 어떻게 보면 노트북, 즉 PC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체크 항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지난번 맥북 에어 첫 인상에서 벤치마크 점수를 측정했을 때 16기가 램에 10코어 CPU, 10코어 GPU,
M4 칩셋의 점수를 보자면 긱벤치 6 기준으로 CPU 싱글코어는 3774점, 멀티코어는 14812점으로 전작인 M3 맥북 에어 대비 싱글코어와 멀티코어 모두 22%가 증가했습니다. GPU 성능은 메탈로 측정했을 때 55,406점의 점수가 나왔는데 GPU 점수는 전작 대비 16% 향상이 있었습니다. 일단 측정된 점수는 이러한데요.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이 M4 맥북 에어를 사용했을 때 체감이 될 정도로 성능 향상이 있었느냐, 정말로 성능이 좋은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본 램 용량이 16기가로 증가했다라는 부분입니다. 정말 이 전 M3 맥북 에어까지는 기본 램 용량이 8기가 램이었는데 정말 괴랄했었죠, 요즘 시대에. 그런데 확실히 16기가로 기본 램 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파리나 노션, 제 캘린더를 켜놓고 정보를 확인해 가면서 제 영상 편집을 위해 파이널 컷까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을 했을 때 부드럽게 스테이지 매니저나 미션 컨트롤을 통해 화면 전환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. 정말 요즘 출시하는 애플 제품들을 사용해보거나 리뷰를 할 때 보면 애플 인텔리전스 덕분에 기본 램 용량이 올라간 것은 참 혁신이 맞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. 그리고 이번 M4 칩셋이 대단하다라고 많이 느꼈던 부분이 파이널 컷 프로로 편집 작업을 할 때 와, 잘 구매했다라고 느꼈어요. 물론 어디까지나 편집 프로그램이 파이널 컷 프로라는 전제가 있습니다.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 제 유튜브 영상 촬영을 아이폰 16 프로로 4K 30프레임 시네마틱 영상으로 찍는데 아이폰으로 촬영한 영상이긴 하지만 4K 영상 작업도 진심 무리 없이 너무 잘 돌아가더라고요. 촬영 영상, 텍스트, 이미지 등 영상에 대한 레이어가 7개나 되는데도 심지어 그 클립에 색상 보정도 들어가고 디졸브와 같은 효과가 들어가는데 편집할 때의 버벅임도 없고 스키밍이 엄청 부드럽게 잘 돼서 쾌적하게 작업을 했습니다. 에어이기 때문에 무게도 가벼운데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준다? 와, 전 정말 대만족이었어요. 그리고 제 채널에 업로드한 14분 정도 되는 프로젝트 4K H.264로 MP4 파일을 추출하는데 추출 시 5.2기가 되는 영상을 15분 정도 만에 빠르게 추출이 되었고요. 추가적으로 피해 거짓, 패럴드처럼 무거운 게임 같은 경우에도 프레임과 해상도를 어느 정도 타협한다면 충분히 즐길 수 있기 때문에 M4 맥북 에어의 성능만큼은 정말로 인정합니다. 말씀드린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작업을 했을 때의 기기 자체의 발열과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타임인데요. 먼저 발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발열 제어를 위한 냉각팬이 없는 팬리스 구조입니다. 그래서 기기 자체적으로 발열 제어를 하는데 이 구조가 일장일단이 있는 구조입니다. 맥북 자체에 냉각팬이 없다 보니까 팬 소음이 없을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정말 조용하게 아주 평화롭게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. 반면에 단점은 발열이 발생하게 되면 맥북에 전체적으로 열을 고르게 퍼뜨려서 열을 떨어뜨리려고 하다 보니 편집, 모션 그래픽과 같은 무거운 작업을 할 경우에는 여기 팜레스트까지 발열감이 확실히 느껴지긴 하더라고요. 그래도 M3 맥북 에어 때만큼 발열 논란이 될 정도로 뜨겁지는 않았습니다. 무거운 작업을 하고 있네? 뜨거운이 아니라 따뜻해졌네? 정도의 발열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배터리 타임인데 충전 100% 기준으로 노션, 웹서핑 등 간단한 단순한 작업을 했을 때만을 기준으로는 실사용 12시간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 웹에서 정보를 서치하면서 파이널 컷 프로까지 4K 30프레임 영상을 편집했을 때는 100% 기준 5시간 정도 배터리가 지속되더라고요. 물론 이 M4 맥북 에어의 주 작업 용도와 사용 환경에 따라서 배터리 지속 시간은 천차만별이겠지만은 제 사용 환경 기준에서는 배터리에 대해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말 만족스러운 배터리 타임이었습니다. 진짜로 외출해서 편집하는 것만 아니면 이 맥북 하나만 달랑 들고 가도 충분히 배터리 걱정 없이 외출 다녀올 수가 있었어요. 네, 지금까지 M4 맥북 에어를 구매하고 한 달 동안 딥하게 사용해본 리뷰를 말씀드렸는데요. 포트 구성, 즉 확장성이라는 단점을 제외하고는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만족스러운 노트북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. 아이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기준으로 파이널 컷으로 편집을 했을 때 4K 영상 작업도 무리 없이 충분히 가능하고 13인치 디스플레이가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그 덕분에 가벼운 무게, 휴대성을 가지고 있어서 회사, 집, 카페 등 여러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올 라운드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. 더군다나 이 맥북 에어의 가격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도 있어서 이번에 맥북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M4 맥북 에어가 정말 괜찮은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다만 맥북 에어는
깡통 옵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성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 램 용량을 16기가 램으로 올려준 시점에서 옵션 추가에 대한 고민은 잠시 접어두시고 추가한다면 용량만 512기가로 올리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용량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도 8코어 GPU에서 10코어 GPU로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로 웬만하면 딱 이 정도까지만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아무쪼록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.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아이템 성민이었습니다. 바이템!